2026년 1월 3일 토요일 아침이네요. 어제 그러니까 1월 2일 주식시장 보셨어요? 아, 네, 봤습니다. 정말 뜨거웠죠?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삼성전자가 7% 넘게, SK 하이닉스도 거의 4% 가까이 오르면서 둘 다 신고가를 딱 찍었잖아요. 네, 맞아요. 동반 상승이었죠. 근데 이 엄청난 상승의 중심에 있는 키워드가 바로 HBM4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이 HBM4 기술혁명 리포트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 하나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AI 산업 전체의 판을 흔드는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이유. 대체 뭘까요? 그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해요. HBM4는 단순히 HBM3보다 조금 더 빨라진 메모리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리포트에서도 이걸 공정혁명이라고 부르는데 AI 칩의 설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설계 자체를요? 네, 핵심은 JDEC, 그러니까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가 정한 새로운 표준에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데이터가 다니는 길, 즉 인터페이스의 폭이 기존 1024비트에서 2048비트로 딱 2배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인터페이스가 2배 넓어졌다. 이게 뭐 단순히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이 된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오, 맞아요. 그 비율을 이어가자면 도로만 넓어진 게 아니라 그 위를 달리는 차량의 종류와 운송 방식까지 완전히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하. AI 연산이라는 게 결국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는 과정이거든요. GPU 같은 AI 가속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옆에서 데이터를 제때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하면 그냥 비싼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병목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HBM4는 그 병목 현상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AI 칩이 가진 잠재력을 100% 터뜨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드디어 깔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고속도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 숫자로 좀 풀어주시겠어요? 사실 2048비트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리포트에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 이걸 대역폭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 1.2TB 수준에서 최대 2.0TB까지 늘어났어요. 2.0TB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1초에 고화질 FHD 영화를 무려 400편이나 전송할 수 있는 속도예요. 1초에 영화 400편이요? 네, 우리가 눈 한 번 깜빡하는 사이에 영화 400편이 오고 가는 거죠. 와, 상상이 안 되네요, 정말. 그런데 리포트를 보니까 속도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강조하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전력 효율이요. 아,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메모리를 최대 16단까지 아파트처럼 높이 쌓아서 용량은 키우면서도 작동에 필요한 전압은 오히려 낮춰서 전력 효율을 40% 이상 개선했다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HBM4의 핵심 중 하나예요. 흔히 AI 데이터 센터를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부르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AI 모델을 훈련하고 서비스하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전기요금을 내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비용 문제군요. 그렇죠. 그러니 이들 입장에서는 AI 칩 성능을 10% 높이는 것보다 같은 성능을 내면서 전력 소모를 20% 줄여주는 기술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HBM4는 더 빠르고 더 많이 담고 심지어 전기까지 덜 먹는 그야말로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기술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AI 칩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엔비디아나 AMD 같은 회사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겠네요. 네. 단순히 좋은 부품을 사는 걸 넘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핵심 열쇠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기술이라면 이걸 차지하려는 기업들의 경쟁도 뭐 상상 이상일 것 같은데요. 지금 판은 누가 잡고 있나요? 리포트를 보니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SK 하이닉스가 53%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고 네, 압도적이죠. 그리고 삼성이 35%로 바짝 뒤쫓고 있네요. 네. 현재까지는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확실한 지배자입니다. 이들은 속도와 안정성으로 승부를 보고 있어요.
속도와 안정성? 이미 작년 9월에 세계 최초로 HBM4 개발 완료를 선언하면서 기술력은 우리가 최고다라는 걸 시장에 확실히 보여줬고요. HBM3 시장을 평정하게 해준 1등 공신 기술이 어드밴스드 MRMOF라는 공정인데 아, 그 유명한 MRMOF요? 네, 이 검증된 기술을 HBM4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열 관리나 수율, 그러니까 양산 효율성에서 경쟁사보다 앞서가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목표도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2026년 초에 양산을 시작해서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루빈 플랫폼을 선점하겠다. 그렇죠. 가장 먼저,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시장을 계속 우리 걸로 만들겠다는 자신감이 느껴져요. 맞아요. SK 하이닉스가 검증된 기술로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해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라면 삼성전자는 전혀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오, 다른 카드요? 바로 융합이라는 카드죠. 리포트에 인용된 고객사의 한마디 평가가 인상적인데 삼성이 돌아왔다, Samsung is back이라는 말이 지금 삼성의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삼성이 돌아왔다? SK 하이닉스가 이미 검증된 기술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후발주자인 삼성이 이 판을 뒤집으려면 뭔가 완전히 다른 무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비장의 카드가 있죠. 그게 뭔가요? 리포트가 지적하는 삼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메모리칩 가장 아래층에 있는 베이스 다이라는 부품에 있어요. 베이스 다이요? 네, 여기에 삼성의 자랑인 자체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직접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메모리 회사는 메모리만, 로직 반도체 회사는 로직만 만들잖아요. 그렇죠. 분업화되어 있죠. 그런데 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기술과 파운드리 기술을 둘 다 가진 사실상 유일한 회사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 회사 안에서 직접 합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고객사의 AI 칩 설계에 맞춰서 베이스 다이의 로직회로부터 최적화된 말 그대로 맞춤 정장 같은 HBM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맞춤 정장. 네, 이걸 커스텀 HBM이라고 부릅니다. AI 칩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기성복 같은 메모리를 사다 쓰는 게 아니라 자기네 칩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용 메모리를 삼성과 함께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겠는데요? 그렇죠. 잠깐만요. 그 커스텀 HBM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모든 고객의 요구를 일일이 다 맞춰주다 보면 오히려 생산 효율이 떨어져서 규모의 경제를 잃는 건 아닐까요? 아,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SK 하이닉스처럼 검증된 하나의 모델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표준화된 접근 방식이 더 안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게 삼성 전략의 가장 큰 리스크이자 도전 과제입니다. 하지만 AI 칩 시장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해요. 아, 세분화? 네, 엔비디아의 GPU, 구글의 TPU, 아마존의 트레이니움처럼 각자 용도에 맞는 자체 칩을 개발하는 시대잖아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1%의 성능 향상과 전력 효율 개선이 수천억 원의 가치를 가지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기꺼이 추가 비용을 내고서라도 자신들의 칩에 최적화된 맞춤 메모리를 원할 거라는 게 바로 삼성의 계산인 거죠. 그렇군요. 대량 생산의 효율성 대신 소수 핵심 고객과의 초격차 협력을 선택한 거네요. SK 하이닉스의 속도에 삼성의 맞춤이 정면으로 격돌하는 구도라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그런데 이 둘 말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있잖아요. 점유율은 아직 3위지만 이 경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마이크론은 아주 영리하게 틈새를 파고들고 있어요. 이미 12단까지 쌓아 올린 36GB 고용량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보내면서 기술력을 과시했고요. 기술력도 만만치 않군요. 네, 마이크론이 특히 강조하는 포인트는 앞서 말한 전력 효율성이에요. 자사의 1베타 공정을 기반으로 우리 제품이 경쟁사보다 전력 효율이 20% 이상 좋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 전력 효율을 무기로? 네, 데이터 센터 운용 비용에 극도로 민감한 특정 고객들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구매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정리해보면 SK 하이닉스는 가장 빠른 시장 지배자, 삼성은 고객 맞춤형 토탈 솔루션 제공자, 마이크론은 최고의 전력 효율을 자랑하는 실속파,
이렇게 각자 다른 무기를 들고 2026 HBM4 대전에 뛰어든 셈이네요. 네, 완벽한 정리입니다. 자, 그럼 이 치열한 싸움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들은 뭘까요? 결국 이 회사들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들이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선택이겠죠? 역시 엔비디아군요. 네, 현재 AI 가속기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누가 잡느냐가 시장 판도를 결정하니까요. 특히 삼성전자의 커스텀 HBM 전략이 정말 성공할지는 엔비디아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현재는 밀착 협의 중 단계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엔비디아로부터 공급 확정이라는 공식 발표가 나오는 순간이 시장이 다시 한번 폭발하는 2차 변곡점이 될 거라고 리포트는 분석하고 있어요. 결국 가장 큰 손님인 엔비디아의 마음을 누가 사로잡느냐가 관건이군요. 그리고 기술적인 변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메모리를 16단까지 쌓아 올린다고 하셨는데 네네. 칩을 그렇게 좁은 공간에 겹겹이 쌓으면 열이 엄청나게 날 것 같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발열 문제가 HBM 기술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차세대 패키징 기술이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기존 방식보다 칩들을 훨씬 더 미세하고 단단하게 연결해서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는 기술인데요. 아, 하이브리드 본딩. 이 기술이 HBM4 양산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한미반도체처럼 하이브리드 본딩에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새로운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화가 또 다른 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그러니까 HBM 제조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 변화까지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거군요. 네,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리스크는 없을까요?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물론이죠. 리포트에서도 거시적 리스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삼성전자 TM 로후 사장의 언급처럼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네.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문제로 새로운 관세 장벽이 생기는 그런 변수들이죠. 이런 외부 요인들은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고객 주문이 밀려 있어도 외부 환경이 불안정하면 예상보다 성장이 더딜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종 선택,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신기술의 도입 여부, 그리고 예측하기 힘든 거시경제 변수, 이 세 가지가 2026 HBM4 시장을 바라보는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HBM 경쟁의 본질은 단순히 누가 더 빠르고 용량 큰 메모리를 만드냐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게 다가 아니죠. 이건 사실상 미래 AI 칩의 설계도를 누가 그릴 것이냐를 두고 벌이는 주도권 싸움이고, 삼성이 꺼내든 커스텀 HBM 카드는 그 설계도를 고객과 함께 그리겠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제안이었던 거군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경쟁을 흥미롭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SK하이닉스가 최고의 표준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 명가의 길을 간다면 삼성은 고객과 함께 최종 솔루션을 만드는 설계 파트너의 길을 가려는 거죠. 설계 파트너라.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리포트에서는 기술과 시장 점유율 경쟁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하지만 삼성과 SK하이닉스라는 한국의 두 거인, 그리고 그 뒤를 쫓는 마이크론이라는 미국의 추격자 구도를 보면 다른 질문이 떠올라요. 어떤 거죠? 이 치열한 HBM4 기술 경쟁이 개별 기업의 승패를 넘어 향후 AI 산업을 주도할 국가의 기술 패권 경쟁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 앞으로의 흐름을 읽는데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